이제 문제만 정리하고 가시자고요. 1번. 1번. 갑은 제한능력자 을에게 토지 매도할 권한을 수여하였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제한능력자에게 대리권 주었다 이 말이 나오면 제한능력자가 한 대리행위는 확정유효다고 불확정유효다고 제한능력자가 한 짓은 제한능력자가 대리행위 다시 제대는 취소할 수 그걸 외워야 돼. 그래서 자 제한능력자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갑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맞아? 요걸 뭐라고 그랬어? 현명. 맞네. 대리인이 착오로 매도인을 자신이라고 했다. 여기가 밑줄 그시면 돼. 대리인이 착오로 자신을 매도인이라고 했다. 이것을 현명이요, 비현명이야. 비현명. 그럼 비현명, 그럼 원칙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행위는 을의 행위로 본다요, 추정한다요. 틀렸네. 추정한다 때문에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권 주었다. 그러면 대리인은 계약을 하고 나서 돈을 주면 받아올 권한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횡령 나왔네. 그럼 횡령 그러면 뭐요? 대리권 남용. 횡령 그러면 얼른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도 원칙 유효. 상할 수이면 무효. 그래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맞아 틀려? 맞지? 원칙 유효니까. 상할 수이면 무효.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상태에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본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오른쪽에 제대는 취소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충분히 다 맞춰. 이거 이 문제 맞추면. 여러분이 틀리기 쉬운 것들만 쫙 뽑아놨잖아 지금. 오늘 문제 이렇게 내는 건 저도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헷갈리는 것들 중심으로 돼. 그러니까는 문제가 보통 좋은 문제가 아니야. 자, 여기다 제대는 취소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정답 2번. 을은 갑으로부터 X 토지를 매도할 권한을 수여받았다. 1번. 갑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을은 자기 자신을 매수인으로 해서 매도인과 자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자기계약이거든. 원래 자기계약 쌍방 내리는 원칙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돼. 무엇이 있으면? 예외 본인의 허락. 승낙이야 이거. 근데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과 같은 의미라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헐수. 이게 함정이야. 이게 함정이라고. 부득이한 사유, 그러면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 오늘 부득이한 사유에서 이미 대리인에게 복인권이 있었지. 이미 대리인은 승또부. 이미 대리인은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은 선임할 수 있었잖아. 그것과 헷갈려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하면 맞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고 틀렸던 것이야. 이게. 함정.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보면 이미 대리인의 복인권이 있음. 이렇게. 그래서 1번 X. 2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당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자, 대리권 소멸 사유 나왔지? 다시 한번 본사, 대사, 성파. 여기 있잖아. 대파 이렇게 대사, 성파. 세 번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 병을 선임할 수 있다. 맞잖아. 부득이한 사유가 하나 있으면 되니까.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와 여기 부득이한 사유를 구별을 시라는 거예요. 구별하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면 자가격리 되었을 때는 복인권이 있었어. 그럼 자가격리 되면 지고 계약해? 말이 안 되잖아. 자가격리 했다고 해서 지가 딱 계약해서 싸게 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네 번째, X토지의 매매 계약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대리인이 정한다, 본인이 정한다? 대리인이 정하지. 누군가의 기망행위로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는, 사기당했는지 여부는 본인 표준이야, 대리인 표준이야? 갑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맞잖아, 이런 게.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 표준. 궁박은 누구 표준? 본인 표준. 옳지 않은 것은 2번. 갑의 대리인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자, 대리인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비리행위요, 대리행위가 아니요.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 아니야.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그러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이렇게 써놓으면 대자선이요, 대본선이요.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잖아.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아니지. 너는 표현을 주의하시라니까. 다시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하는 행위? 아니, 대리행위는 은행 가서 융자 받을 때는 본인 이름으로 받잖아. 그런데 복대리인 선임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다시 대자선, 본대임대 수임인. 그걸 꼭 외워놔야 돼. 대자선, 본대임대 수임이다, 이렇게. 자, 복대리인은 어느 경우나 임대다. 맞아? 다시 대자선, 본대, 임대. 임대 맞잖아. 복대리인은 어느 경우나 임의대리인이다, 이렇게. 네 번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 복대리인은 을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복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아? 맞잖아. 임대니까. 복대리인은 법대요, 임대요. 임대는 원칙 없지만 승낙 또는 못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또 되는 거지. 틀릴 뻔했지? 다시 해. 복대리인은 원칙은 없어. 이미 대리이니까. 근데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맞다. 다섯 번째,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병의 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잖아.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협의의 무권 대리다. 추인은 본인의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다. 맞잖아. 단독행위.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추인은 상대방과 거래한 전득자에 대해서도 할 수, 추인은 자기하고 매질자에게 하면 돼. 아직 본인이 직접 맺은 적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자가 맺었잖아, 이미. 그냥 상대방에게만 추인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주에 배울 텐데. 근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직접 맺은 적이 없지? 즉, 뭔 얘기냐면, 갑의 대리인, 무권대리인이 병과 아버지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거래하고, 병이 다시 정에게 했을 때, 갑이 병과 직접 맺은 적이 없잖아. 이 사람에게도 맺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맺을 자에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추인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따라서 맺을 자. 써놓으면 돼. 추인은 이렇게 써놓으면 돼. 추인의 상대방은 정해졌어. 맺을 자에게 하면 돼. 그래서 맺을 자에게 하면 된다. 그러면 맺은 적이 없으니까. 본인의 추인으로 무권대리 행위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맞잖아. 그 다음에 상대방이 철회하기 위해서는 선이 무과실해야 돼. 선상 철회요. 이 사람이 선이 무과실이려거든.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는 계약에서 생긴 권리를 인정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 계약에서 생긴 권리 인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없었던 것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선의는 충분하다는 것이야, 이게. 그 다음에 본인의 거절로 무권대리 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봤지. 그럼 본인의 거절로 확정적 무효가 되면 끝난 거요? 대책이 있어야 돼? 무대 책임, 다시 무대 책임.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무대 책임 생긴다. 회원대리. 회원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상대방은, 자, 여러분들 선무상은 본책 있고 대책 없다. 회원대리는 본인이 죄가 있다고 그랬지? 본인에게 죄를 물을 수 있어.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책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이어야 돼, 선무상이요. 선무상인데 그런 거 물은 게 아니었어요. 여기는 그냥 책임 물을 수 있다, 이것만 물었지. 2번, 본인은 회원대리에서 본인은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잖아. 이렇게 추인은 아무 얘기나 해도 돼. 상대방은 회원대리인에게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는 없어.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무상은 본책 있고 대책 없다. 이렇게 꼭 써놔야 돼. 선무상은 본책 있고 대책 없다. 이렇게 선무상은. 그럼 대책은 언제 생겼어?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만 생겼잖아.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거절했을 때. 근데 표현대리는 본인이 거절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고. 그래서 대리인에게는 책임 못 묻는다,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상대방은 본인에게 바로 책임 못 물으니까 본인이 거절하면 대리인에게 책임 물어. 근데 표현대리는 바로 본인에게 물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대리인에게 물을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대책 없고 본책이 있다. 자, 회원대리의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하는데 그럼 미친놈이요, 이것은. 회원대리는 유권대리요, 무권대리요? 그래, 무권대리를 주장해야지. 유권대리를 주장하면 판사는 빨리 집에 가거라, 이렇게 해야지. 그 주장 속에는 회원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봐서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하면 법원은 표현대리에 관해서 심리를 해야 돼, 하면 안 돼. 너 빨리 집에 가거라 해야 돼. 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아니야. 5번.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이다. 본인 행세했대. 본인 행세. 자, 요약지 표 확인. 페이지 21페이지. 페이지 21페이지에 여기서 여기 5번에 대리인이 본인 행세했다, 여기를 지금 공부하려고 그래. 맨 위에 2번. 알아들어? 그러면 1번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경우와 2번에 1번을 봐. 2번에 1번.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 행세했지? 여기 봐라. 본인으로부터 임대할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 대리권이 있어, 지금. 그런데 본인 행세해서 아파트를 지가 본인인 것처럼 해서 뭐 해버렸어? 팔아버렸지. 임대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팔았다고. 그러면 대리권 있는 자가 본인 행세에서 권한을 넘었지? 그러면 회원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할 수 있으니까 본인에 대한 효력이 있다. 맞잖아, 이렇게. 대리권 있는 자가 본인 행세했다면 본인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야. 엄청 중요한 것들이라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해결했고, 그다음에 이제 무효사유인데, 오늘 무효 취소를 할 줄 알았는데 못했는데, 절대적 무효사유, 그러면 상대적 무효사유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절대적 무효사유와 상대적 무효사유가 있는데, 여기서 써놓으면 돼. 상대적 무효사유는 무효의 효력이 상대적이다, 그런 뜻 아니야. 그래서 상대적 무효사유는 어디에서 생겨? 의사표시에서 생기잖아. 그것만 알면 되지. 상대적 무효사는 어디에서? 그러면 의사표시 이외에서 무효가 되면 절대적이요.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무효사유가 다 같이 비통, 착사강.
이거 아닌 나머지 골라라 그 말이야.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통정 나왔잖아. 무권대리는 통정이 아니잖아. 의사표시가 아니지. 강행복귀에 반했다. 강박. 근데 강박인데 이놈의 한거불능한 강박이잖아. 여기는. 한거불능한 강박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면서 자 밑줄 그어봐. 여러분들 책에. 강박의 페이지 18페이지에 여기 여러분 18페이지에 우측 강박에서 18페이지 강박에서 양가로 2번으로 내려와봐. 요건에서. 그래서 양가로 2번에 공포심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존재해야 되고 1번 의사결정의 자유 제한 있나? 2번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 이거야 이거 박탈. 따라서 한거불능한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거예요. 박탈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야 무효. 강박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면 상대적 무효가 되지만 이것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이니까 나가지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이므로 무효라고. 그러면 절대적 무효가 돼. 강박이라도. 동의해? 근데 여기는 통정의 표시는 통정매매는 상대적. 무권대리도 비통착사강이 아니므로 상대적. 강행복귀도 목적에서 무효니까 절대적. 이게 절대적이지. 강행복귀에 반한 건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절대적. 여기는 의사무능력자니까 절대적.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니까 절대적 이렇게 되지. 그래서 상대적은 몇 개? 4번.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다음 중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 그러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밑줄 그셔봐.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이건 불확정적이라는 거거든. 불확정적. 그래서 불확정 유효에 그 다음에 불확정 무효 이렇게 있어. 그런데 나는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불확정적 유효로 봐. 근데 그것이 불확정적 유효다고 시험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냥 취소할 수 있는 행위만 불확정 유효라고 그래. 우리는 불확정 유효도 제착 사각만 외워놔도 돼.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뭐 사고, 또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불확정 유효는 맞아. 그 다음에 불확정 무효도 4가지 다 가지. 무권대리 계약. 여기도 무권대리 계약. 그 다음에 토지거래. 다음 주에 무효 취소를 한 30분, 1시간 동안 정리할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 요거 다음 주에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를 내가 한 번도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금방 해버리고 5분이면 돼.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 그 다음에 정은 뭐겠어? 정지 조건 있는 행위. 시는 아까 배웠지. 아까 오늘 배운 게 무권대리 계약, 정지 조건 있는 행위, 시기는 배웠어. 그럼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는 다음 주에 또 배우는데 이것을 자 여러분들 무권토 정시. 무권토 정시는 불확정적 무효다. 자 외워본다. 불확정 유효. 제착 사강. 그럼 통정 허위 표시는 확정적이요, 불확정적이요. 여기는 당사자 사이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확정적이지. 그 통을 불확정적이라고 한다면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강박은 제착 사강 여기 있잖아. 불확정. 그 다음에 반사회적 이중 매매는 확정적. 어디? 불공정한 행위는 확정적 무효. 제착 사강 무권토 정시 없잖아. 이제 5번은 의사무능력자는 확이여 불이여? 확이잖아. 통정은 확정적이고 제3자가 있을 때는 상대적이요. 그러니까 제3자와의 관계를 묻는 게 아니야. 확정적이다, 확정적이지 않다 그 말은 너와 나 사이의 법적 상태를 묻는 거라고.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물어볼 때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물어보고 너와 나 사이의 효력이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물어보는 건 달라. 정지 조건은 불확정적. 정지 조건은 아까 배웠지 않았어. 시기 있는 법률행위도 불확정적. 자, 여러분다 무권토 정시. 제착 사강. 그 다음에
법정 추인 사유는 다음 주에 해야 돼. 이거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취소 추인하고 물권 총칙 나갈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